네, 근래 몇 년 사이에 복지 담론이 본물 터지듯 터졌죠. 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노인 복지냐, 아동 복지냐 참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 보이는 팟캐스트의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한국 사회의 복지 담론의 수준, 그다음에 복지 현실이 어떤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복지담론을 말씀하시는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예.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시고 또 정치적으로 다 드시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좀 더 나아졌다 뭐가 해줬다 그런 말씀들은 안 하세요. 자살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들 장애인이신 거예요. 우울증, PTSD, 뭐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이나 다 그런 것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진짜 자살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돈이 없어서 죽었구나. 내가 지원을 안 해서 죽었구나. 진정한 정책을 만드신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나 그분들하고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전형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분들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예. 분명히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네. 직접 만나는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선거 때만 와서 이렇게 와서 막 손잡고 같이 이렇게 춤도 추시고 그러시는데 그때만, 그러고 평상시엔 절대 안 오세요. 주민들의 얘기를 듣는 것들을 일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국회 안 가실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동네에 마실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좀 있고 자원봉사도 좀 하시고 네. 사진기 안 들고 오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셨으면 보좌관 이렇게 여러 대동 안 하고 편하게 오셔가지고 얘기도 예. 좀 하시고 보좌관- 그러면 좋겠는데. 고자관분들도 좀 이상한 요구 같은 거 안 했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저를 기준으로 왼편에 계신 분, 이 홍봉기 사회복지사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김우람 복지사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어떻게 하시는 사이세요? 아, 저희는 그 사회복지 소진환경연구소라고 네. 그쪽에서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거기서 이제 팟캐스트? 예, 예. 이름이 뭐예요? 사회복지 소진환경연구소라고 해서 예. 그 사회복지사들 소진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쉽게 네. 말해서 좀 사회복지사 후배들에게 좀이나마 힘이 되는 방송을 좀 웃게 해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자 모셨네. 이거 많이 들어요? 아, 지금은 페이스북 페이지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팟캐스트. 아, 예를 들어서 뭐 아이튠즈나 이런 데 안 올리시는 거예요? 아이튠스 네. 말고 그 아이블로그? 아이블로그 그런- 쪽으로. 아, 아이블로그에 올라가면 아마 아이튠즈에도 같이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잘 몰라서. 얼마나 되셨어요? 팟캐스트 시작하신 지? 저희가 기획한 거는 2012년도부터 기획을 했고요. 네. 이제 시작한 건 2013년 3월에 첫 방송을 했습니다. 아, 한 반년 정도 지났군요. 예, 예. 네. 어떻게 반응은 좋은 반응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한참 처음에 했을 때는 선배님들이나 예. 그다음에 후배님들이 많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중간 주춤하다가 요 근래 네. 뭐지 중부재단하고 이제 좀 조인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그쪽에서 좀 많은 반향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그래요. 반응이 반향이 있다는 게 왠지 어감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지금 팬페이지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또 경쟁자 모셨네. 긴장해야겠습니다. 네. 팟캐스트는 근데 어디서 하세요? 그럼 녹음 이런 거? 거여동 본부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 하는 거죠. 저희 집에서 커튼 쳐놓고. 네, 커튼 쳐놓고 예. 모든 방음 장치를 다 한 상태에서 예. 핸드폰 가운데 놓고 핸드폰 예. 마이크로 해서 이제 네. 핸드폰으로? 예, 아이폰으로 해서 음질 좋아요? 음질은 좋지 않은데 목소리들이 괜찮아요. 진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방송에 단련이 되셨어요. 네? 이러다가 이거 이탈남 잠시 올 것 같은데. 아유.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서 소진 환경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소진 환경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마다 업체들마다 이제 직원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조직 안에서나 이렇게 무슨 활동을 하다 보면 소진이라는 게 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회복지 소진
그러니까 뭔가 뭐 기력이 소진했다 예, 맞습니다. 라는 뜻의 소진. 예, 네. 에너지가 빠지고 뭐 예, 그런 형식의 예. 형식이.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걸 한번 좀 여쭤보죠. 얼마 전에 그 좋지 않은 뉴스가 몇 번 그 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예. 너무 경무에 시달리다가 진짜로 경무입니까 그렇게? 예.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분들이 자살을 택하신 건데요. 예. 근데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어가지고 그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이제 국가고시를 보고 나서 이제 공무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 세 분 돌아가시는 분들 양력을 네 분 총 돌아가셨거든요. 네 분 보면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조직에 대한 적응을 하지 못한 채 공부만 하다가 새로운 공무원 조직, 아주 보수적인 공무원 조직에 들어가서 네. 또 사회복지가 또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행정부 소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러니까 예, 은따가 되죠.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안에서 TO가 자리 잡기 때문에 예. 과장 TO도 있을 거고 뭐 TO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세력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안에서도 조직 안에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소진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복지사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돼가지고 뭔가 좀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선배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찾아가지고 슈퍼비전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경쟁자고 그리고 행정 공무원들한테는 물어보게 되면 왜 너 그거 안 하냐. 그리고 조직이 수직적인 조직체계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오더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허. 관리하는 인원이 한 사람이 한 천여 명이면 적은 거고 많으면 2, 3천 명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조직 체계가 바뀐다고들 하더라고요. 저 그럼 하나하나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 그러니까 그 뭐 동사무 요즘 동사무소라고 하는 주민센터. 예, 주민센터. 주민센터나 뭐 구청에 계신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은 소속은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또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은 안전행정부 소속이고. 예. 그러면서 이게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른바 장벽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격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파견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는 안행부 소속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속이니까 네, 우리하고는 행안부 우리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이래서 뭐 따돌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돌림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극적인 표현이고요. 좀 뭐랄까 그 안에서 이제 업무 관련돼서 또 사회복지라고 하는 또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하는 그쪽이 이제 다들 꺼리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랄까 진급들 자체도 조금 어렵고요. 네. 이게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뽑은 지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진급이 정체돼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조금 많이 이런 상황.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복지 일선에 계시면서 이제 복지 대상이 되시는 그런 분들하고 이제 계속 대면 접촉을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나요? 네, 많죠. 특히나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 이제 수급비 받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또 이제 그 수급자 기준에서 탈락하시는 분들 이제 한번 조사를 대대적으로 상반기에 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컴플레인이 되게 이제 주민분들이 가서 쫓아가서 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까지 이제 자살하시는 분까지 일어나기도 예.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탈락했다고? 네. 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자살을. 네, 수급비로만 예. 생활하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최저의 이제 생활로 그걸로 하시는데 그렇게 탈락하시게 되면 큰 이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되면은 정신적 충격이나 상처가 상당히 크시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네. 업무량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업무량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언론적인 그런 것들밖에 잘 모르겠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보통 업무량이라고 보게 되면 아침에 8시 반 40분까지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제 대상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거나 조사를 하고 네. 이제 6시 퇴근하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떠나시거나 장애인분이 떠나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는 서류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퇴근하는 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보시면 됩니다. 진짜요? 예. 과장된 말씀 아니시고 일상적으로 그렇습니까? 일상적인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는 야근하지 말아라 하는데
야근하게 되면 그 평가나 뭐 저희 쪽이 이제 평가 같은 게 지도 점검이나 그런 게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사회복지 쪽은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대상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서류 작업이 돼 있지 않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제 절차를 밟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월말에 이제 결산을 하는데 그때 반짝 바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1년 365일 그런 패턴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1년 365일이라고 하게 되면 약간의 뻥이고 뻥이고. 그리고 이제 매우 바쁜 달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5월달, 10월달. 이번에 이제 행사의 시즌이라고 하죠. 그 뭐냐 예. 가족의 달이나 10월달 같은 경우 노인의 달 뭐 예. 그런 게 많기 네. 때문에 그런 것을 행사 준비하고 그리고 기타 평일날 같은 경우는 보통 사회복지사들 퇴근 시간이 8시에서 9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분들에게는 복지가 없는 거군요. 그래서 저희가 네, 팟캐스트 저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 같이 이제 팟캐스트 통해서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공감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예. 아까 나왔던 그 5월 달이 이제 흔히들 이제 뭐 가정의 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의 가정에는 그런 복지가 조금 부족한 달이죠, 5월 달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한테는 5월은 절대 가정의 달이 아닌 거군요. 그리고 또 좀 하나가 어려운 야근의 달이죠. 달이군요. 그러니까. 네, 야근의 행사가 달이- 많아서. 예. 또 하나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 월급이 네. 사회복지사들 월급이 이렇게 달달이 뭐 300이면 30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보너스 달이 있고 보너스 달이 아닌 달이 있어요. 체계가 이상해져 있어요. 아니 일반 공무원 그 급여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달라요. 저희가 훨씬 어떻게 더, 달라요? 훨씬 더 작고요. 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협회 그 사회복지사 협회 쪽에서 계속 요청하는 게 공무원 쪽에 맞춰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선배님들 얘기하는 게 사회복지사하고 결혼하게 되면 수급권자 된다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 있다 가면 이제 사회복지사분이 뵙는데 저는 당연히 같이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공무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에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월급을 받고 그러긴 있는데 다만 그쪽으로 파견이란 표현을 써야 되나? 파견은 위탁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런 복지관들이 예. 대부분의 이제 그런 구나 이렇게 시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위탁을 주는 형식이 좀 많아요. 네. 그 외에 이제 자체적으로 법인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그거는 좀 극소수고 예. 대부분은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수준이지는 않죠. 그렇군요. 저 그러면 한번 아직도 제가 한참 이렇게 모자라죠. 여쭤볼게요. 자, 공무원 중에서 예. 안전행정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말고.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어떤 근무 양이나 근무 강도 예. 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쪽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관리하는 대상자는 많지만 그거를 이제 종합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주로 탁상에서. 복지관에서 거의 다 만나시고 아, 만나가지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음. 이제 탁상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쪽에서는 이제 애로사항이 이제 조직 내부 내에서 뭔가 좀 오고 가는 뭔가 라프 형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많이 외로우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복지 일선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독거 노인을 찾아간다든지 기초수급자 조사를 한다든지 일선에 발품을 파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분들이고 예, 물론. 네. 이렇게 이제 그 종합 서류 정리라는 것들은 서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단순화시켜서 전화로 요청하죠. 그쪽 이번 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럼 예. 저희 쪽에서 이제 오더를 저희 쪽에서 이제 입력해서 드리는 거죠. 예. 그 기초수급자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동주민센터 그 전담 공무원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부분들이고 그분들 만나서 네. 이제 수급자로 선정할 건지 뭐 필요한 서류가 뭔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은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이시게 하고요. 네.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나 뭐 그런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연계도 네. 직접 해드리고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그쪽은 저희가 이제 이게 연결은 해드리는데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분들 같은 경우도 업무 영역이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이제 주간보호센터 이제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 네네. 이제 뭐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속칭 꽃보직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꽃보직이라는 건 없고요. 다들 네. 애로사항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직책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그 책임이 많이 느껴지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갑자기 손을 놓으시고 5도만 내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예. 그 윗분들 중에, 그러니까 다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극소수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똑같이 근무를 하신다고 뭐 보시는. 이거저거 다 떠나서 너무나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죠? 가정의 달에 우리는 야근의 달이다. 좀 인원수 좀 늘려서 업무량 좀 분산 좀 하자 하면 안 됐죠? 그렇죠. 그렇죠. 할 수도 있는 한계가 있죠. 아까 예. 그 보조금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위탁 관련해서. 그게 이제 내려오는 돈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 또 기관에서도 예산이죠. 예산이죠. 예.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들이 한 200, 300개 정도 되는데, 예. 그 아니 안에서 서울시만 했을 때 96개, 예. 7개? 그 사회복지관 말고 네. 아, 사회복지관. 복지관하고 다 합쳐 장애인복지관 합쳐서 네.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만 좀 더 많은 TO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 쪽에만 또 많은 TO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복지 예산 뭐 논쟁도 있고 뭐 복지 담론이 뭐 좀 이따는 좀 본격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산이 조금씩 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죠. 연봉이라고 표현하도 이제 월급이 좀 자동 상승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공무원이 5%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사무국장은 4.3%, 뭐 과장은 뭐 3.7% 뭐 그런 네. 식으로 올라가죠.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해서 사회복지사회에서 뭐 TO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꿈꿀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벌려놓으면 예. 일을 벌려놓으면 그리고 계속 벌려놓은 걸 이제 2, 3년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그쪽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명분이 쓰니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사회복지사 얘기를 택하셨어요? 저희 팟캐스트 주제가 7회 때 팟캐스트 주제가 왜 난 네. 사회복지사를 선택했느냐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그 자원봉사 갔다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는 행동들에 매료가 돼서 아, 그때부터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접고 네. 사회복지를 하게 된 거죠. 공부를 하게 된 그렇습니까? 거죠. 어떤 장면이 그렇게 감명적이었어요? 늘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절대로. 전화가 진짜. 수십 통이 오고 예.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하물며 지역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넣는데도 늘 웃으셨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언제나 그 웃는 목소리 유지하셨고. 그래서 복지관 이런 데서 일하시는 예, 사회복지사분이. 선생님.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청소년들 이제 문제 있는 청소년들이 갔을 때도 언제나 웃으면서 지금 홍범기 연구원께서도 웃고 계세요, 계속.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하시는 모습들이 나도 이 사회복지사하고 좀 맞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 그래요? 우리 김우람 복지사께서는 네, 계기가 어떤 거였어요? 저는 계기는 그 학교 선배들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은. 왜요? 학교 선배들이 이제 동아리 들어갔는데 예. 학교 선배들이 이제 그 과 동아리였어요. 사회복지학과 과 동아리여서 아. 선배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예. 그다음에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예. 현장에서 나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예. 예, 사회복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네. 이제 학교에서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사회복지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누구나 이제 서비스를 주는 사람, 그다음에 받는 사람 이렇게 아까 말해 뭐 기초수급자 이렇게 대상자 뭐 그렇게 하는데 사회복지가 이렇게 계속 가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 안 되겠다는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예.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요즘에도 이제 많이 사회복지 그런 지금 서울시에 있는 이제 그런 사회복지관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런 그 지역의 문제는 주민분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서 이렇게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자. 요즘에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 공동체 그런 거하고 좀 네. 비슷한 개념이긴 네, 한데 네,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사회복지를 하고 이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현장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예. 나와 보니까. 나와 보니까 전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요? 원하던 분야에 이제 거기는 이제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예. 제가 이제 지역 조직팀에 있는데 예. 그쪽에 있는 복지관에 이제 그 담당을 하는 그 기관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또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신나게 하고 있고
조금 오래돼서 약간 지친 측면도 있지만 사직서를 내신 아직 우리 김우람 복지사께서 아직 소진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아, 부분. 그때 이제 지금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데 네. 연말에 우리 근데 홍범기 연구원도 별로 소진된 얼굴이 아니신데.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기협의가 이미 있어요. 달관한 네. 얼굴이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2년에 한 번씩 오는데요. 예. 요즘 그 친구들 후배님들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르면 1년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보통 한 3년 되면 한 번 정도 오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또 그 나머지 제가 지금 한 8년째 되고 있는데 이렇게 견뎌나가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직률이 높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길을 접어버리고 아예 업종 전환.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네. 흔히 이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예. 아예 다른 걸 택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본 거는 보험 쪽으로 보험 설계사라든지. 네네네. 그쪽으로 이게 많이 사회복지사가 가세요? 이제 사람들 만나서 하는 거다 보니까 보험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아, 이제 설득도 예, 해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친구들을 좀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업종 전환한 친구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주 한잔하고 이러면서. 네. 더 좋대요 그러면? 일단 조금 만족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아, 만족을 예. 많이 하고 있고 예. 먹고 네.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예. 저희도 이제 월급이 조금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지는 않아서. 아니 저 그러면 네. 그냥 까놓고 우리 홍범기 연구원은 그럼 연봉 기준 한 어느 정도 받으세요? 저는 지금 매달 적은 달 말씀드릴까요? 네. 적은 달은 다 세금 떼면 193만 원, 192만 원. 아, 그래요? 적은 달은. 예. 그리고 많은 달은 250, 240. 보너스 있는 달입니까 그러니까? 적은 달 같은 경우는 한 4번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한 6번 되고요. 8년 차신데. 예.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죠? 예전에 10년 차, 11년 차 과장님들이 2,500이 안 됐었어요. 연봉. 예. 김우람 복지사는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지금 6년 차거든요. 네. 이제 저기 홍범기 연구원은 직급도 있고 저는 그냥 일선 사회복지사라서 네. 여기보다 좀 적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하고 결혼한 커플입니다. 그럼 좀 이따 이제 기초수급자들. 근데 지금 아까 나아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예. 뭐 해당이 안 돼요. 애매한 상황이에요. 홍범기 연구원은 결혼 안 하셨어요? 예, 결혼을 안 했죠. 못한 게 아니라. 예. 못한 거지. 예.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일단은 그 연봉 수준으로 혼자는 뭐 문제 없으시겠네요. 혼자 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결혼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결혼을 하려고 하게 되면 네. 부모님들, 그러니까 그쪽 부모님들이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서 사회복지사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좀 꺼리시는 면이 있어요. 아 진짜로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 좋고 싫은 게 아니라 우선 자기 딸이 좀 더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그럼 우리 홍범기 연구원께서 지금 여전히 솔로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본인이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김우람 복지사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눈이 솔로인 높거나. 솔로인 이유가 단지 그것 때문에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딱 감이 그런 것 같아요. 잘 보셨습니다.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복지 담론이 본물 터지듯 확 전 사회적으로 이제 복지 담론이 퍼진 게 2010년에 지방선거 때 이제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지면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IMF 직후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그때 뭐 생산적 복지 이 개념으로 이제 기초수급자 제도라는 게 그때 이제 도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잡으면 그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대중적으로 복지 담론이 이제 형성이 되고 운의가 된 게 아무래도 2010년 지방선거 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일선에서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자, 정치권이나 언론계나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담론이 대중의 영역에서 정말 국민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나 살아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글쎄요, 그렇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네. 거기 안에서 아까 복지담론을 말씀하시는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예.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시고 또 정치적으로 다 드시고 네. 근데 실상적으로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걸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좀 더 나아졌다 뭐 해줬다 그런 말씀들은 안 하세요. 아, 그래요? 예. 똑같은 겁니다. 그래요. 근데 다만 정책적으로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지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히려? 예, 진정한 정책을 만드신다면 네.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나 그분들하고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전형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위에 고위직 공무원분들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예. 분명히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돈 주면 좋아하겠지, 뭐 하면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상에서는 그분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크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9만 얼마가 20만 원 올라간다면 예.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게 현실상으로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공표가 났기 때문에 예. 그런 이미 부분- 그렇게 보면 이제 정부의 입장은 세워졌으니까. 예. 예. 그래요. 저희 사회복지 하는 데서도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 어르신들하고 가까워지거나 장애인분들하고 가까워지는 거는 자주 찾아가서 말씀 들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분들이 정말 가려운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그거 가려운 곳을 이제 저희가 그 욕구를 확인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지 그분들이 나라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 해봤자. 예 뭐 저희는 저게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돼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의식인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거의 그리고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진보나 보수나 저도 이렇게 끌리는 곳이 있긴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진짜로 복지를 논하시려고 하신다면 개개인 그러니까 정말로 그 복지 체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흔히들 와서 뭐 어디 들어가서 뭐 몇 박 며칠 그 생활하시는 거 말고 그분들하고 정말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뛰셔야지 뭔가 어디인가에 위탁을 주고 뭐 해가지고 그 나온 설문에 관련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복지의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도 헛짚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죠. 평가가? 무조건 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 돈을 줄 거면 20만 원 주지 말고 100만 원씩을 주셔야죠. 그리고 예. 기초생활 수급권자 57만 원, 58만 원 그렇게 주지 말고 그건 100만 원씩 그렇게 줘야죠. 네. 그래야지 그분들이 정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말 그대로 최저 생활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독거 어르신들, 장애인 혼자 사시는 장애인분들, 그러니까 흔히들 아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더 어려운 거. 기름도 못 넣고 아무것도 못 넣고 계세요. 그 기초수급자로 지정돼봤자 예, 한 달 50 몇만 원 받아봤자. 안 넣으신다고요. 그 그러니까 돈을 최소한의 어떤 생활조차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만약에 월급을 받으면 예. 월급을 받고 어디 뭐 다 쓰고 돈이 남잖아요. 근데 최저 이제 생계비 나오는 거는 그냥 진짜 딱 최저 생활만 할 수 있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네. 다른 잉여 이렇게 부분이 없어서 다른 활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신 그러니까 제가 거라서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1인 가구일 경우는 50 몇만 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네. 그죠? 자, 예. 그런데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어요. 자, 이게 최저 생활비니까 50 몇만 원을 준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최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거비도 있을 거고, 식료품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나오는 그 금액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은 위에서 정해 놓으셔서 내려오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우리 그 홍범기원님께서 좀 와서 보고 네, 포인트를 와서 좀 보고. 정확히 잡으라는 네. 얘기가 그 예, 말씀이신가요? 예. 숫자 노름 하지 말고. 생계비가 현실하고 많은 괴리가 있죠. 거기에 뭐 생계비, 장제비 뭐 여러 가지 그 예. 급여비가 한 7개 항목인가 되거든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현실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요. 50 몇만 원 갖고는 택도 없다. 그렇죠. 2014년은 올랐어요. 예. 3만 원 올랐네요. 60만 원이라고. 3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래요? 1인 가구 최저임금. 예.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뭐 정치권이나 이런 데는 건 또 돈이잖아요. 예, 돈이 돈 없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도 이제는 사회복지사들이 원래 정책하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예. 현장에서만 일하면 되겠지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저희도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이제 발을 담그고 점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요새 가장 논의되는 게 조세.
네. 복지 증세 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제 짧은 소견으로는 윗분들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내가 돈 내겠다. 예. 라고 먼저 나오시지 않으면 예. 윗분들은 아래서 증세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복지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정치적인 신뢰나 뭐 그런 것도 신뢰가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아래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라도 335 모여가지고 뭐 어디 집회 현장이나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냅시다, 뭐 복지 증세 합시다, 뭐 그렇게 서명을 받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복지 담론이 이제 2020년 본물 터졌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돼야 되는 분들, 차상위 계층에 속한다고 보는 분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그다음에 뭐 한부모 가정도 있을 거고, 자 이런 분들의 어떤 권리의식이라고 복지의식. 이거는 나도 국민의 한 성원으로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권리의식. 이런 것들에서 그 사회복지사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복지 주권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인데 네. 이분들은 위축되어 있죠. 오히려.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혜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런 역할을 더 강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한테는 얘기하겠죠. 예. 저희한테는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하소연은 하시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먼저 알고 계세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더 안타까운 그러니까 거죠. 오히려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있든 없든 그것을 표출을 안 한다. 예, 표출. 전혀 표현을 안 하고. 표출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예. 표출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또 하나 되게 대한민국의 복지가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는 사람만 달래줘요. 그러니까 전달 시스템이 우는 사람들만 막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체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장애인 인구가 250만인데 그 중에 130만이 60%가 지체 장애인인데 네. 그 중에서 휠체어 끌고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휠체어가 100대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나오신단 말이죠. 집에서만 계속 계시는 더 위급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무상보육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무상보육이 된다면 그 대상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뭐 엄마 아빠 같은 경우 30대인 경우가 이제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른바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 주권 차원에서. 안 그렇습니까? 근데 관심이 없어요. 진짜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돈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이걸 왜 안 도와주지라는 건 있는데 예.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 그거에 대한 통로가 거는. 막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하. 사회복지사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저희 쪽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들어주는 입장이죠. 그리고 그리고 정책 결정자가 아니니까 예, 어차피. 그리고 최대한 그거와 관련된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입장이죠. 네. 정보 제공자 입장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루트로 이렇게 신청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받고 자, 좀 전에 통로가 막혀있다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사회복지사분들은 일선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지금 복지 수준이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를 눈으로 다 이제 보신 분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묘한 게 이것이다. 그래서 뭐 이론이고 뭐고 간에 경험적으로 그잖아요. 실천적으로 다 체득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복지 정책이 이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럼 사회복지사분들이 한번 그것을 목소리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통로도 막혀 있습니까? 이번에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 같이 네.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었어요. 복지사분들이. 네, 직접.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해서 시장님이 또 들어주실 부분에서 이제 수용하실 부분 수용하시고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해서 그러니까 정당들이 참 그런 게 아쉬운 게 뭐냐면 자기네 편 가르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방송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체 중에 이건 보수 색깔이 짙은 단체. 그럼 거기는 가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복지사 단체 중에서 진보 쪽 가까운 것 같으면 안 가고. 그래서 새누리당은 안 가고 왜? 여기가 보수 쪽 색깔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안 가고 뭐 이렇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그러니까 선거에서 있었던 선거 나오기 전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렇고 한 분은 또 안 오고 막 그랬었어요. 네. 정말. 아예 미리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다 그때 그 가정 중에서 이렇게 초청은 했다고 들었어요. 네. 두 분 다. 예. 근데 한 분은 안 오시겠다 그러고 어. 한 분은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고 뭐 예. 그렇게 아니 뭐 거기에서 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유세 일정이 이런 게 바빠서 오고 싶었는데 못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게 뭐 2주 전에 낸 것도 아니고 그 정책에 대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가지고 네. 공약 그 하시기 전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모든 것들이 약속도 다 하고 다 끝난 건데 안 오신 거죠. 아 그런 겁니까? 예. 사회복지사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또 거기서도 보수 진보로 갈립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는 참 조심스러운 말인 것 같은데요. 예. 보수 진보라고 갈린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정당에 가입을 활동을 해서 그걸 하고 싶어 하시는 선배님들이 계세요. 네. 예, 그분들이 계세요. 음. 그분들이 이제는 어디 조직의 윗분이 되시게 되면 아랫분들도 같이 그렇게 가시는 거죠. 아.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밑에 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무튼 갈리는데 갈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복지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공통분모는 있지 네.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 공통분모가 뭡니까? 그 우리나라 공통분모- 복지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통분모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뭐랄까 정말로 그 금전적인 지원이나 뭐 정서적인 지원이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진행하는 그 통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 그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 마음대로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렇게 뒤집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바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거두절미하게 좀 볼게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 여러 가지 내놓았지만 지금 다 파기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초도령연금도 그 소득 수준 상관없이 100%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20만 원씩 주겠다고 했다가 파기됐고 또 그 장애인연금도 보니까 또 예. 파기됐고 지금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정책을 그러니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이거다 싶은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 정책들은 별로 없어요. 다 금전적인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욕구가 뭔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는데 네. 욕구도 모르고 그냥 돈으로 뭐 아니면 그 노인층이면 노인층, 장애인이면 장애인 잡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노인복지라 하더라도 꼭 뭐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를 예, 창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 되는 건데 자꾸 돈으로만 틀어막으려고 한다 이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이 장애인 문제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일자리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대안을 개발해보고 시행에 들어가는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게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급스러운 저택에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가난한 저택에 태어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뭐 활동을 할 수 있게끔만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게끔만 지원해 주는 게 변화를 시키는 게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그렇죠, 그렇죠. 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그 수급자들 그리고 많은 그 대상자들을 올바르게 보시고 싶으시다면 그 의식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게 돈이 아니라 네, 의식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겨울 다가오게 되면 저희 나라는 없을 것 같은데도 동사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안 보이게 하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리 제반 사항만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해서든 뭐 기업을 찾아가서 뭐 요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이건 어떻습니까?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지금 뭐 또 이제 국감기간 오니까 아마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복지 예산이 새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그 내려가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그 얼마 전에 기초노령연금 논란이 됐을 때 타워 팰리스에 사는 노인이 뭐 몇 명이 지금 그걸 받았더라. 새고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일선에서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이제 저희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중복되는 거에 대한 서비스 중복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세는 부분을 이제 잘 파악을 해서 없애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 이제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되게 그 같은 지역에 한 어르신이 이쪽에서도 뭐 받으시고 이쪽에서도 이제 똑같은 사업 그래요? 받으시고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편적 복지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찬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아까 김무람 사회복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복만 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안 줘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요 근래 보게 되면 뭐 스위스에선 발의한 법안 중에 하나가 뭐 300만 원? 예. 성인들한테 279만 원을 주라, 뭐 예. 2,500 스위스 프랑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돼요. 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사회복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거는 모두가 누려야 되는 게 사회복지지 예. 가난한 사람만 누려야 되는 게 사회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선별적 복지로 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찔끔찔끔 다 주느니 몰아서 줘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더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잖아요. 이 논리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뉴스나 신문이나 책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돈이 어디로 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새지 않는 돈만 잡으면 예. 뭐 그렇게 충분히 그 약간의 그 증세는 필요하겠죠. 복지 증세는 필요하겠지만 예. 그 복지 증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만 준다면 예. 그 복지 증세를 통해서 또한 그 새는 돈만 막게 된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스위스처럼 막 갑자기 279만 원 주라는 그게 아니라 네. 적은 거부터 그렇죠.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말씀에는 새는 게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게 왜 새는 어디서 새는 걸까요, 그게? 글쎄,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떤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한 30%는 셀 거다. 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국회의원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루치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집에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거든요. 이 돈이 어디서 새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가요? 그 쓰시는 분들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도 보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현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아까 보조금 얘기를 드렸잖아요. 복지관에서 보조금을 받아요. 그러면은 연말에 이제 할 때 보조금을 다 이렇게 다른 뭐 주민센터나 그런 데서도 보조금 내려오면 다 써야 되듯이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도로 뒤집고 그러잖아요, 연말에. 보도블록, 멀쩡한 보도블록. 네, 뒤집고 그런 예산 쓰고 그런 거잖아요. 네. 저희 사회복지도 복지 예산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평가하는 그 항목에 있어서 그 예산을 얼마큼 잘 썼느냐 그런 예.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예산을 내려왔는데 예산을 뭐 이렇게 쓰고 남았다고 다 올려 보내면 그게 평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게 개선을 하거나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이게 되거든요. 하나의 실적인 A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예. 복지관 아니면 뭐 복지 시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안 그런 데도 많아요. 네. 많은데 중요한 건 이제 큰 단체들. 예. 그러니까 뭐 보건복지부나 뭐 그렇게 큰 단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복지 보게 분야에서도 되면- 연말 되면 보도블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행태가 벌어지는군요. 그러니까. 개선이 지금 네. 앞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예산 부분이-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어. 맞춰서 사용을 하고 그러지. 반납한다고 내년에 그 평가할 때 예산 평가해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주니까 그렇죠. 반납하면 그렇게 네. 되죠. 예. 그러면은 누가 그 예산을 네. 남겨놓겠어요. 남기고 반환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굿즈는 계속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예, 복지는 계속 커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그럼 따라붙는 게 돈 없다 그러는 거고. 예.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 그러는 거고. 네. 그러니까 무슨 소득 수준 네. 따라가자 그러고.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뭐 박근혜 정권이 뭐 장애인연금 얘기하면서 또 소득 수준으로 했대요. 근데 오늘 그 보다 보니까 아니 장애인 중에서 지금 일자리 갖고 경제 활동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소득 수준 갖고 나누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해라. 그렇죠. 이 지적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실질적인 사항을 모르시는 거예요. 윗분들은 예. 너무 모르세요. 아, 그렇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애 그 사각지대에 있으신 모든 분들 뭐 어르신들도 계시고 다 계시겠지만 장애인분들은 가장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지치장애인분들 같은 지체장애인분들은 심각하고 시각장애인, 뭐 청각장애인 다 심각한데 경우. 예. 지체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집에서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는 거는 130만 중에 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재력가들은 분명히 있겠죠. 뭐 드라마 보면 다 네, 그런 분들이 있겠죠. 계시니까요. 예. 재력가들을 제외하고는 몇 명이 되겠어요. 재력가들 그렇죠. 몇 분을 제거하는 집에서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또 그분들을 돌봐주는 사람들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 하나 그 지원받기 위해서도 되게 복잡하대요. 까다롭고.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또 그 업체들이 또 사기질 치는 업체들도 있어요.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도 예. 그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전동 휠체어를 원하시는데 요새 많이 보이고 예, 의자처럼 많이 생긴 봤어요. 거. 예, 어르신들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거 많이 네. 봤어요. 그런 걸 많이 또 거짓 아까 말씀처럼 거짓말을 해서 그런 걸 주고. 그걸 어떤 식으로 사기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어르신 그거 떼어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쪽 업체에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럼 저희 쪽에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인감이나 뭐 그런 게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기치는 업체들도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야, 다 심하다. 하십니다. 지금 예. 진짜. 근데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또 세는 거네, 결국 복지에서. 예. 또 세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거기서 또 보조금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고용보험으로 해서 뭐 학원을 다니면 뭐 얼마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예. 장애인 실체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지원해 줬었거든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챙기는 거죠. 그렇죠. 아, 그 뭐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그런 거대 담론은 둘째 치고 기초 수급자로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정말로 삶 자체가 연계가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까도 많죠. 잠깐 말씀하셨어요. 뭐 그래서 자살하신 분도 계시다고. 네네. 근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살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노인분들도 다 계시지만 그러니까 또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들 장애인이신 거예요. 우울증, PTSD, 뭐 외상성 예, 스트레스 예, 증후군이나 다 그런 것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자살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럼? 돈이 없어서 죽었구나. 내가 지원을 안 해서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아하, 여기 중요한 말씀이니까 복지가 또 돈으로 틀어막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것들을 네. 케어해 드리고 또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건데 네. 네. 그냥 전부 다 돈 조금 지원해 주면 그렇죠. 그게 복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삶이 녹록치 않아서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 단지에 이쪽에서 관리하는 단지에서 연속해서 자살들이 벌어졌는데 네. 그거는 좀만 관심만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자살 선택한다는 것들은 예.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도 정말 안타깝지만 예. 그분들은 이제 누구에게 이제 의지할 때도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노인 자살이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복지관 같은 이렇게 나오시는 어르신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또 어르신들하고 어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삶의 어떤 이 그 태도는 이렇게 훨씬 밝으시죠. 네, 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 즐기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위해서 이제 그 노래 교실이에요. 저희 그 복지관에서는 네, 네, 네. 노래 교실도 하고 무슨 체조 교실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예. 이제 거기에 나오셔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무료한 시간들을 조금 보낼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참여하시면서 시간들 보내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도 좀 환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또 걱정인 거죠. 그렇죠. 이제 집에 혼자 계시거나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그냥 우울증 뭐 그런 거 있으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계속 혼자 시간을 보내신다거나 근데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또 찾아내서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근데 필요하고. 저는 그러니까 네. 저 아까 어머님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진짜 네. 하는데 주간보호센터에 나가려고 하더라도 노인 장기 요양 등급 받아야 돼요. 네. 그죠? 네. 등급 없으면 물론 내 돈 내고는 갈 수 있지만 그렇죠.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고 갈 수는 없는 네. 거니까 등급 받아야 되고 등급 따기 어렵고 그렇죠. 설령 또 등급을 딴다 하더라도 또 TO가 너무 적더라고요. 예.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대기해야 되고 네. 좀 손받을 게 한두 군데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건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라고 해가지고 네. 그 9시까지 정도 봐주실 거예요. 9시, 예, 10시까지.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변화를 모색하고 있긴 있지만 형편없죠. 지금까지 뭐 이렇게 다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기보호센터라고 하니까 네네. 치매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근데 이제 로테이션이 돼야 돼요. 3달 이상을 못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세달 되면 나가야 돼요? 예. 그럼 또 다른 기관으로 갔다가 돌아서 다시 또 올라오고. 아하. 그렇게 되는 그게밖에 안 돼요. 이른바 복지관 난민이네요, 그러면.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기보호센터는 주간보호센터처럼 이렇게 일시적인 보호가 아니라 네. 계속 케어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는 이제 계속 이제 거기서 기거하시는 거니까. 예, 예. 주간보호센터는 이제 그 낮에 아침에 가셔서 이제 저녁 때 오시는 이런 네, 경우고. 우리나라 복지 멀었군요. 담론은 참 무성한데. 담론 아까 해주신 것처럼 2010년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다 지금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예. 근데 그분들이 말만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자, 이제 그분들은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 정권을 향해서나 정치권을 향해서나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거 다 관두시고 이것만 좀 제대로 해라. 그게 뭐 생각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오늘 말씀드린 꼭 이건 말씀드리고 가야지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의식주요. 예. 의식주. 그러니까 머물 곳을 만들어 주시고 네. 그분들의 뭐 입을 곳이나 뭐 그 먹는 것들은 뭐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또 뭐랄까 복지관에서 밑반찬이나 뭐 그런 것들은 또 서비스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의복 같은 경우도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기업에서 물품을 받게 되면 또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해주게 된다면 예. 지금 서울에 있는 복지관들에서 아니면 전국에 있는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아니면 시설에 있는 복지사들이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만 해주니까 누구한테 2만 7만 원 주고 누가 20만 원 준다고 그런 말씀보다 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우람 기사께서는 네, 저는 일단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네. 직접 만나는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뭐 경로 다니기도 많이 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거 때만 와서 네. 이렇게 와서 막 손잡고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심지어는 춤도 추시고 그러시는데 네. 제가 볼 땐 되게 가식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때만 그때만 그리고 그리고 사진 평상시엔 찍고. 절대 안 오세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민들의 얘기를 듣는 것들을 일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와서 얘기도 좀 듣고 예. 진실한 마음으로 와서 예. 진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국회의원 같은 경우 있도록 지역구가 있으니까 네. 자기 지역 돌고 하는데 안 합니까? 지역구 의원을 잘 못 봐요. 그 지역구 의원들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정말로 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 오시는 분들이 이제 선거 이제 몇 개월 안 남고 그렇죠. 나서 와서 인사말 그렇죠. 축사 안 시켜주면 그거 난리 납니다 그거. 특히 행사할 때. 진짜 그거 정말 엄청나게 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정도 수준이군요. 네. 예. 어떤 모 기관에서는 뭐 행사하다가 어떤 분을 왔는데 그분을 빼놓친 거예요. 늦게 오셨거든요. 축사 발언 기회를 안 준 예. 거예요. 예. 거기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순서 갖고도 많이 싸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긴 오셔요. 가끔씩 예. 오셔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예. 아까 김우람 사회복지사가 얘기하는 게 자주 오셔서 평소에 그러니까 마실 나가듯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 그냥 국회 안 가실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나오셔가지고 예. 네. 좀 동네 마실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좀 있고 자원봉사도 좀 하시고 예. 사진기 안 들고 오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좌관 이렇게 여러 대동 안 하고 편하게 네. 오셔가지고 얘기도 예. 좀 하시고 보좌관- 그러면 좋겠는데. 보좌관분들도 좀 이상한 요구 같은 거 안 했습니다. 무슨 요구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런 각도로 사진 찍어야 되고 몇 명이 나와야 되고 저기서 비춰야 된다. 뭐 어떻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요 나온다고 저희 쪽에서는 하면 또- 앵글 각도까지 얘기합니까? 네. 좀 귀찮아요 나오신다고 하면. 그래요? 많이. 네.
오늘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또 그거 같아요. 답은 현장에 있다. 네. 이거 같아요. 결국. 저희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답은 현장에 있다. 이제 네. 주민분들 얘기를 들어야 된다. 네. 주민들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맞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저나 홍범기 연구원께서는 빨리 결혼하셔야 될 텐데. 결혼해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참 힘드네요. 왜 가식적으로 느껴질까요, 김우람 지사님? 아 지금 네. 뭔가 이렇게 고민이 좀 있으셔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팟캐스트도 좀 네. 잘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네. 한번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저희 사회복지 소진환경연구소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지 말고 클로징 멘트를 하세요. 여기서 팟캐스트 하시지. 기회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시키시니까. 아니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있으면 제가 지금 잘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사 팟캐스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웃음을 전해드리는 팟캐스트가 되도록 더 많이 웃겨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소진 없이 일하는 그날까지 예. 사소한 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정치인 나으리들,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서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 나으리들, 제발 현장에 나와서 현장의 실상이 어떤지 제대로 살피고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복지 얘기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이는 팟캐스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